자, 지난번에 받았던 프린트 있죠? 좀 펴보세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 문자로 과제가 나갔을 거예요, 그죠? 오늘까지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요 책을 그냥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분량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주말까지 해가지고 푸시면 돼요. 원래 어제 문자 보냈을 때 오늘까지 좀 이제 나눠서 하라고 보내준 건데,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못 푼 사람들은 이제 주말에 조금 모아서 한꺼번에 푸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134페이지까지 봤고요. 135페이지 볼 차례예요. 거기 들어보세요. 135페이지. 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현대시 시험을 보게 되면 어차피 나오는 문제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첫 번째 이 작품이 이제 작가가 백석이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니까 백석이 가지고 있는 작품의 경향 관련해서 스타일과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고기 박스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이제 백석의 다른 작품 같은 거. 요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총정리가 거의 끝나는 셈이니까 총정리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시간 나면 외부 지문 잠깐 나올 만한 거 예상해서 몇 지문 정도 좀 봐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시는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는 뭐 요거는 외부 지문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주제라는 말은 정서야, 정서. 그리고 요 정서와 관련돼서도 그 학교에서 낼 수 있는 것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갈래상 특징. 정서하고 갈래상 특징은 같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같이 물어볼까 하는 주제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외롭고 고달픈 삶에서도 뭐 하지 않으려고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가짜에 뭐가 들어있다? 의지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잘 봐야 되는 게 의지가 어디서 왔어? 이 작품의 의지는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면서 발생돼요. 기억나니 지난번에? 그래서 이 작가의 정서가 이렇게 아래로 하강하는 이미지,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중간에 뭐가 일어나지? 그런데 하면서 뭐가 일어나? 네, 시상의 전환이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시상 전환은 몇 행에서 이루어진다? 17행의 시상 전환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17행에서 이루어지는 시상 전환 이후에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한다. 요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에서 그런데 이런 거. 그럼 요 바뀌는 데서 그런데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이렇게 되면 하늘이 내게 준 운명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운명을 수용했다. 근데 그때도 어떠냐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운명론적 체념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을 수용했다. 이걸 다른 말로 체념했다라고도 지금 표현이 나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체념했다라는 게 잘못하면 포기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냐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되지? 적절한 예가 잘 떠올리지 않아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학원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어떻게 생기면 좋아? 잘생기면 좋죠. 학원 강사는 얼굴빨이, 그지?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옛날에 무슨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니는 잘 모르죠? 그 트와이스라고 걸그룹 있었는데 잘 모르지? 트와이스 알아? 트와이스의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 트와이스의 이름 까먹었다. 아무튼 거기 제일 막내였을 거야. 막내 멤버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하고 뚝 닮은 수학 선생님이 됐어요. 와, 근데 뭐 수강생이 어마어마해. 수업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 메가스터디인가 어디에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이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봤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 수강생 중에 고등학생이 아닌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누군가 같아 나 같은 학원 선생들인 거야. 그 밑에 댓글이 너무 웃겨서요. 저는 고3이 아닌데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저는 뭐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도 밑에 달았죠. 저는 국어입니다. 이렇게 모임할 뻔했어요. 그 선생님들끼리. 그 수학 선생님은 사랑하는 모임 약간 이런 거 있잖아. 팬심인 거야 다들. 너무 예쁘셔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 아니 그 오픈되진 않겠죠. 인터넷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게 프로필 사진하고 실물하고 완전히 달라요. 특히 심한 데가 EBS. EBS는 정말 제가 화를 냈습니다. EBS에 항의할 뻔했어요. 전화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서 거기 너무 예쁘셔가 들어갔는데 실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동영상은 어떻게 조작이 안 되잖아. 요새 AI가 동영상도 조작해 주는데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뭐 얼굴이 엄청 미남이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잘생겼으면 좋았겠죠. 한번 수술할 뻔했어요. 제가 컴플렉스가 뭐냐면 여기 약간 입이 튀어나온 게 컴플렉스예요. 제가 여기 살이 좀 빠졌을 때는 제가 살이 빠지면 누구 닮았냐면 유재석 닮았어요. 유재석. 왜? 지난번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애가 유재석을 욕하지 말라며 우리 유느님을 욕한다며 막 혼난 적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살이 찐 뒤로 제가 젊을 때 60kg 조금 넘었었거든요. 65kg 때는 유재석 닮았다가 빼짝 말라가지고 제가 살이 80kg를 넘어가니까 같은 유씨인데 이름 목소리도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섬에서 막 음식하고 이런 사람인데 몰라요? 삼시세끼 나왔던 유해진 씨라고 있어요. 배우 알아? 약간 목소리 비슷하지 않냐? 눈 감고 들으면 좀 비슷하다니까 음성이. 그죠? 근데 얼굴도 그분도 여기 튀어나왔잖아요. 여기가. 그죠? 제가 그래서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압구정에 근무할 때 우리 원장님 소개로 잠깐 그냥 제가 피부에 뭐가 생겨갖고 뭐 이렇게 성형외과에서 피부도 같이 봐주더라고요. 성형외과 갔는데 성형외과 원장이 갑자기 선생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래서 사진 한번 찍재. 찍더니 이렇게 비포 애프터 사진을 만들어서 오신 거야. 선생님 지금 얼굴이 여기 위는 좀 괜찮으신데 여기 아래쪽은 좀 아쉽다. 여기만 좀 수정하시면 입만 좀 수정하시면 이거 좀 집어넣으면은 훨씬 잘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 했는데 진짜 비포 애프터 사진 보니까 막 무슨 욕구가 생기냐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얼굴이 약간 바꾸고 싶다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때는 학원 강사한 지 한 5년 차밖에 안 됐을 때고 요새는 오히려 이 얼굴이 낫습니다. 왜냐면 이런 얘기라도 던질 수 있잖아요. 내 말이 돼요? 아니 내 얼굴이 잘생겼어 봐. 잘생겨도요. 니네 잘 생각해야 돼. 잘생겨도 50살 되면 다 못생겨져. 내 말이 되니? 겁나 옛날에 잘생겼던 연예인들도 한 4, 50살 정도 되잖아. 나 늙는 거야 이게 얼굴이.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늙음을 이기는 잘생김을 본 적이 없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이 이렇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약간 입이 튀어나오고 뭔가 유재석 이런 걸 끌어다가 잠깐 농담이라도 던질 수 있는 얼굴이 난 더 마음에 들어. 그치? 그럼 잘 봐. 내 설명을 잘 들어. 내가 잘생겨지려는 것에 대한 거는 뭐 했니? 포기했죠. 그래. 이해돼 안 돼? 그치? 내가 잘생겨지려는 걸 포기했어. 근데 내가 그걸 체념함으로써 뭘 받아들여? 내 얼굴이 갖고 있는 내 얼굴에 묻어있는 나의 DNA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입 튀어나온 인간형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수용한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수용은 포기하는 거에 어떤 될 대로 되라 이런 포기가 아닌 거야. 이것 자체를 뭐 하는 거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야. 이 얼굴이 오히려 뭐 하게 좋아? 학원 강사하기에는 더 쓸모있는 얼굴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됐다니까. 제 말 이해돼요? 이게 긍정적 수용이라는 개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잘못하면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시가 부정적인 시야.
아니 굉장히 강한 긍정적이세요.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야? 자기 운명을 뭐 해버려? 수용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체념적 수용이라고 나오거든. 그거를 이해되지? 이 체념적 수용은 삶을 포기한다라는 체념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이해되니? 만약에 내가 내 얼굴을 포기했다 그러면 그냥 봐봐. 마이너스적인 의미, 부정적 의미에서 포기라고 그렇게 되면 야,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아? 그냥 한강에서 뛰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시는 그게 아니에요. 아, 이 얼굴이라도 뭐야? 내 삶에 도움이 된다면 난 이걸 받아들이고 살래 그냥. 오히려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의 시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굉장히 이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백석시의 특징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잘 생각해봐. 그럼 이 얼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건 모든 사람이 그래요? 자기 얼굴에 만족하나? 만족하지 않고 수술하러 가는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 말은 사람들마다 자기 얼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때요? 다르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주관적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 주관적이라고 그래, 그죠? 그럼 사실 위주를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주관적인 태도가 들어있어. 즉, 시에서 잘 기억해야 돼. 시에서 1학년 때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작품이야? 자신의 감정, 즉 정서를 얘기하는 작품이야. 그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다는 특징이 생긴다. 이해되지? 그래서 갈래성 특징에 보면 시는 뭐다? 주관성을 갖는다. 또 하나, 시 특징 뭐 있지? 중학교 때 배웠지? 뭐를 갖고 있어야 돼? 운율. 또 함축적 시어 이런 거 기억나시나? 중학교 때 맨날 봤던 거 아니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가 약간 업그레이드 된다 정도 아시면 돼. 이해되지? 주관성을 띠고 있으면서 운율을 갖고 있고 함축적으로 써놓은 작품이라는 것들 정도 갈래상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뭘까?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근데 시상 전개 방식 아까 여기서 설명을 이미 드렸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네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라고 합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시어예요, 시어. 시어가 상징성을 띈 시어가 많을수록 시험에는 다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시어. 그래서 거기 5번에 보면 시험이 19회임 있죠. 좁다란 방은 뭐라고? 공간적 배경이면서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거. 또 뭘 상징하기도 하지? 거기다 적어놔. 좁으니까 가난한 거죠? 아니 거기 말고 오른 135페이지 위에 시험이 19 어디다 쓰고 있어? 새로 쓰려고 이거 다 쓰면 오래 걸려 이제? 거기다 써놔. 좁다란 방은 뭐라고? 화자가 궁핍함에 처해 있다는 걸 나타내죠.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같은 말. 흰바람 병은 뭐라고? 화자의 내면을 나타내는 도구죠. 그리고 무엇의 매개체야? 거기다 적어. 자아성찰에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된다. 그지? 흰 벽을 봄으로써 거기에 화면처럼 지나가는 자신의 내면을 쳐다보게 되는 효과. 또 하나 뭐야? 흰색이 뭐라고 했지 지난번에? 흰색은 순수를 상징해. 그러면 야 봐봐. 벽이 내면이니까 흰 벽은 뭘 나타내? 순수한 화자의 내면을 나타냈다.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죠? 적으라고 해서 순수한 화자의 내면. 순수한 화자는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꼭 적어놓을 집에서 놀지 마. 오늘 독감 한 명에 복통 한 명에 아주 환자가 여러 등장해 하셔가지고 오늘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줘. 어떤 분위기?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나타내는 거. 그리고 이건 분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배경이죠. 그러니까 방이 밝아요, 지금 어두워요? 살짝 어두운 느낌의 방이다.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고. 감주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식혜. 식혜 어디만? 평안북도 사투리였어. 사투리. 적어놓았어. 사투리. 사투리 뭘로 만들어낸다고? 토속적이고 향토적 느낌을 나타내죠. 또는 정감이야. 정감. 정감이 뭐야? 내가 좋아하는, 그죠? 감정이 있는 대상, 정감이 있다, 정이 있는 대상. 왜 그렇지? 이게 누가 해주는 음식이었어요? 이게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고 있는 음식이다, 그죠? 그럼 감주와 비슷한 게 누구니? 어머니죠?
그제? 감주는 엄마의 음식. 어머니도 비슷합니다. 어떤 학생이 감주는 긍정인데 어머니는 부정이라는 거야. 그럼 돼야 안 돼요? 아, 엄마 싫어 이런 시야? 아유, 그러면 어떡하냐, 그지? 다만 가난한 늙은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 그지? 그럼 엄마의 상황이 좋아 안 좋아? 좋지 않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어떤 감정이 있니? 약간 그리움도 있지만 살짝은 미안함도 좀 묻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 어쨌든 그냥 그리움의 대상. 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이게 제가 이거 본문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에 조용한 갯폭가에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서 대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이렇게 되십니다. 야,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긴 했는데 여기 출판사에서 학교에서 별 얘기가 없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 수도 있다.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 옆에 누가 있다? 지아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석이 조금 다르게 될 여지를 갖고 있어서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출판사에서는 이 여자를 누구로 보지 않아? 화자의 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출판사. 그러니까 잘 겪어야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 다른 반도 설명을 하면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이 사람은 그냥 사랑했던 사람이지 자기하고는 이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봤어요, 그죠?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부재하기도 하고 나와 뭐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난 너무 이상해 이게. 아니 남편도 있는 여자를 왜 떠올리냐고. 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렇게 왜 그렇게 본다고 그랬지? 어린 것도 있다 이 말은 아이도 있다 이 말인데, 그죠? 이들은 뭘 이루고 있는 거야? 가족을 이루고 있는 거죠. 패밀리가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나는 자 얘네들은 가족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누구랑 반대인 거야? 그치? 내가 혼자 있는 것과 뭐 된다? 대조가 되는 거죠. 그지? 대조가 된다는 측면에서 나의 외로움을 어떻게 만들어? 더 심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돼? 그렇잖아요. 자, 솔로인 사람은 딱 1년에 2번은 밖에 나가면 안 좋습니다. 언제지? 크리스마스. 또 커플 지옥인 때가 있어. 커플 막 길거리 다 커플이야 막 이럴 때 있어. 또 하나 언제인 줄 알아? 벚꽃 필 때. 요 두 시기는 뭐 하면 안 돼? 웬만하면 길거리 안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막 배가 아파요. 그럼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난 없어. 그럼 나가면 되게 외롭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막 여자애들은 다 꽃 들고 막 이렇게 다니고 막 남자애들하고 막 팔짱 끼고 막 여자애들 막 다니면 꼴보기 싫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오히려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외롭게 만든다. 이렇게 되죠. 요거 관련해서 뭐 외부 지문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참고해서 들어가 봐봐. 이게 원래 저는 백석 씨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표현하는 기능도 있고, 백석 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 해체라는 걸 많이 다루거든요. 일제강점기 때 가족이 뿔뿔이 찢어지는 거. 그래서 이 지아비를 누구로도 볼 수 있냐면 화자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는.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버전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화자 자기 자신을 뭘로 보는 거야? 그냥 남편이라고 보는 거야. 자기를. 이해돼? 아니 그렇잖아.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황경철이가 남편으로서 괜찮은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진짜 내 이름이야. 알고 있니? 황경철이 내 이름이라고. 자, 내가 내 이름을 불러. 내가 화자야. 이제 내가 화자인데 황경철이가 남편으로 괜찮은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나 자신을. 이해돼? 좀 객관적으로. 이해돼서? 그럼 지아비가 만약에 화자라면 여긴 누구야? 자기 부인이 되는 거고 얘는 자기 아이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지금 혼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지? 가족과 떨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정도만 한 거죠. 이렇게 보기 박스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일단 출판사 입장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출판사는 어떻게 봤다? 이 여자는 나랑은 상관이 별로 아니 내가 옛날에 그냥 좋아했던 여자 정도로 해놓고 얘는 화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감주 뭐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시어들이고요. 그다음 빈칸 거기 적어놓으세요. 화자의 내면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건 뭐야? 글자들이 되겠습니다. 글자, 그지? 글자들. 빈칸 적어놓으시고 초생달 바구지 꽃 짝새 당나귀는 뭐라 그랬지?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 그지? 화자 자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 시장 도연명 라이나 마리아 릴케는 화자와 비슷한 처지 인물로 화자가 무엇한다? 동일시한다. 그지? 근데 거기다 하나 추가로 적을 거. 화자가 동일시한다라는 건 나 역시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일시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시냐? 화자가 무엇하는 대상? 지향하거나, 그지? 혹은 소망하는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해되죠? 너를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보면 예전에 한참 그러지. 유행했던 디즈니 만화가 겨울왕국이라고. 겨울왕국 알지? 그래서 6살인가 7살짜리 이하 여자애들이 다 뭐 입고 다녀? 엘사 옷 입고 다녀. 애들이 이렇게. 그거 알아 이거? 이렇게 할랑할랑한 이거 달려있는 옷 있잖아. 은색 나는 거. 약간 하늘색 비슷한 색깔이었던 건데 그 의상을 애들이 다 입고 다녀요. 그 어린이집 갈 때 입고 간대 그거를. 아침에 엘사가 막 10명씩 돌아다니는 동네에 보면. 그럼 다 뭐 하고 싶은 거야 자기네가? 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이해돼?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엘사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니? 나는 엘사처럼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엘사를 뭐 하는 거야? 소망하거나 지향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6번 가보세요. 자,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내면 의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1,6행은 15촉 전등의 지친 불빛이나 낡은 무명 셔츠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심리? 외롭고 쓸쓸한 심리가 직접 드러나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두 번째가 가난한 늙은 어머니나 어여쁜 사람을 그리면서 현재 뭐하는 존재야? 거기 별표처럼 뭐하는 존재? 둘의 공통점은 지금 내 옆에 없죠? 부재하는 대상. 요거 체크해놔야죠. 그래서 부재해서 그리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 그린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 감주는 있냐? 감주도 부재하는 대상이잖아. 근데 그리운 거잖아. 먹고 싶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랑 똑같은 거지. 부재하면서 그리운 대상. 됐어요? 그럼 현실은 만족스러워? 불만족스러워? 불만족이겠지. 뭐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있잖아. 그죠? 좀 배고픈데 뭘 못 먹어. 그럼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긍정으로 가는 건 첫 번째 글자들. 난 이 세상에서 어쩌고저쩌고 슬픔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뭘로 받아들여? 숙명으로 받아들인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하늘이 이 세상을 낼 때 이러면서 하늘이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오른쪽에 빈칸 적어보세요. 운명을 어떻게 수용했다고? 뭐뭐적으로 수용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오히려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고, 그죠? 이 순수하고 고결한 정신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화자의 강한 무엇이 드러나?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시험에서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를 물어봐요? 특히 이런 작품들. 흰 바람벽하고 제목이 어떤 상징물일 경우는 제목의 의미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제? 또 하나 뭐죠? 우리 거기 저기 소설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대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단어가 상징성을 좀 띠고 있잖아. 그럼 상징성을 띠는 제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돼. 흰 바람벽의 의미는 뭐이니?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뭐야? 무엇의 매개체? 성찰의 매개체. 거기 빈칸 적어봐.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성찰의 매개체. 자, 이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자, 이때 성찰은 뭘 뜻하는 게 아니야? 반성을 뜻하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성찰은 무슨 성찰이야? 이걸 사색적 성찰이라고 불러요. 사색적인 성찰이랬다. 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사색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사색은 뭐냐면 뭐 하는 걸 사색이라고 그래?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는 걸 사색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이 한때 그 원피스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한참 저랑 볼 때, 그때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때 원피스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캐릭터 중에 조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알아? 주인공은 그 루피라고 있잖아. 루피 알아? 고무고무 이런 알아요? 팔이 짱들하네. 그 루피가 첫 번째 동료로 삼았던 애가 조로라는 애인데, 초록색 옷 성애자죠. 옷도 맨날 초록색만 입는 애 있어. 입에다 칼 하나 물고 양손에 칼을 들고 삼검류를 쓰는 애인데, 잘 모르죠.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칼을 세게 들는데 그게 너무 멋있었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조로 그 레고를 사달래요. 조로 레고가 근데 진품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되게 희귀한 제품이더라고. 10만 원 정도예요. 요만한 게 품절이 돼가지고 없어. 그래가지고 인기가 그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줬죠. 강력본드로 입에다가 이렇게 바른 다음에 칼 하나 이렇게 하나 붙이고 조로 사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하나 물려가지고 만들어줬죠. 몇 천 원으로 끝냈던 거지. 짝퉁 만들어가지고 주고. 근데 얘가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집에 오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야. 여보, 우리 아들이 길에서 춤을 추고 다녀 그러는 거야.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죠? 한 1, 2학년이면 괜찮잖아. 귀엽잖아. 4학년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남학생인데.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집에 가다 봤어요. 진짜로 봤어. 길에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뒤를 쫓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갔어요. 저 새끼 왜 저러는 걸까? 또라이인가? 아니 누가 봐도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 그잖아. 아니 초등학교 막 애기도 아니고 막 4학년 정도 된 애가 길에서 이러고 있으면. 근데 저 5학년까지 저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 5, 6학년까지. 이렇게 봤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유교적으로 키우셔가지고 길에서 남들에게 피해 주지 마라. 예전에 막 대중목욕탕 있잖아. 그런 데 가서도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 있어서 물을 세게 끼얹으면 안 돼. 씻을 때. 옛날에 샤워기도 별로 없었어. 대중목욕탕에 다 물을 받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옛날 얘기인데 선생님 70년대 때 태어났다. 이렇게 끼얹으면 뒤에 물이 튈 수 있잖아. 이런 세상에 살았어 나는. 그래서 나는 어릴 때 항상 조심해서 살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안 하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왜 이런 짓은 절대로 하지도 않았고 나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 근데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절대로 남 앞에서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쟤는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나는 우리 애한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도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흥이 많아. 흥이 되게 넘치는 애야. 흥이 넘치는데 내가 그걸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어. 억누르거나 억압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본성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 키웠냐? 아이가 갖고 있는 본성의 모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발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쁜 거야? 문제될 건 없잖아. 그래서 남들 보기에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쫓아올 때 얘가 날 발견하고 아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면서 집에 가면서 야, 뭐 흥이 넘치는구나 요새 우리 아들. 그랬더니 아빠 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근데 재민아, 엄마 아빠는 괜찮은데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 그랬더니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근데 지금 요즘 더 심해졌어요.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친구들하고 떼거지로 다니더라고. 얼마 전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 저거 아시죠? 아니 김열의 칼날이라고, 그거 무한성편이 개봉을 했는데
그걸 애들하고 단체로 보러 갔어요. 8시에 갔다가 그게 3시간짜리 영화예요. 11시에 끝났는데 애들이 다 지금 막 자기네가 다 그거가 돼. 빙의가 됐어. 자기가 귀멸의 칼날 대원이 된 거야. 집에까지 뛰어왔대요. 이러면서 막 호흡을 쓰면서 뛰어왔다는 거야. 버스로 한 3-4정거장 거리니까 그걸 한 10몇 분만 해니까 땀이 범벅이 돼갖고 요새는 이제 전에는 혼자 이렇게 이러고 다니더니 요새는 떼거지를 부르고 다녀요. 근데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아요. 그게 내가 밝고 집에서도 막 지가 흥이 나면 막 춤도 추고 그러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본성의 모습을 어떻게 그냥 냅두는 게 좋다. 근데 가만 냅두기보다는 뭐야? 자기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키워주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것도 안 좋고, 그죠? 너무 터치 안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어쨌든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보면서 했던 거, 이게 뭐야? 사색적 성찰이라는 거. 이해돼요? 자, 백석은 뭘 보고 있죠, 지금?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있죠. 그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처음에는 뭐 한 것처럼 보였어? 망한 것처럼 보였어. 가족도 없고 혼자 이렇게 가난해져가지고 이 골방에 조그만한 방에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불쌍해 보였다가 그게 뭐라는 걸 깨달아요. 오히려 일제강점기에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화자가 자기 삶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그죠?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 흰 바람벽의 기능은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를 환기시켜주는 기능도 있다.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방 자체가 어때요? 좁고, 그죠? 좁다란 흰 벽에 자기가 그리워하는, 부재 중이지만 그리워하는 대상이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외로운 상황이구나를 이해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기도 하고, 사색과 성찰을 통해 지금 내가 설명한 거예요. 그죠? 자기 삶을 뭐 하게 돼요? 되돌아보게 되지만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운명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위로를 좀 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오른쪽에 흰 바람벽의 기능 참고하는 것도 좀 보세요. 이 작품에서 흰 바람벽은 영화의 뭐 같은 스크린 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죠? 거기를 지나가는 글자들이라든가 영상들은 화자의 무엇을 추억이나 생각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냥 형상화시켰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우리가 보통 생각했어요. 그 생각, 화자가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추상적인 거라 그러죠. 추상 이런 거 추상적인 거라. 이 추상적인 거를 뭘로 바꿔치겠어? 벽에 비친 뭐야? 스크린 같은 것을 기능을 하는 벽에 비치는 글자들로 형상화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추상적 관념을 무엇화 시켰다? 구체화 또는 뭐라 그래요? 형상화 시켰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 구체화라는 건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무엇화 시킨다? 보이게 한다. 벽에 글자 지나가는 건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자, 그러나 마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감정적인 거나 생각을 무엇으로? 형태가 있는 것으로 바꿔준다. 이걸 추상적 관념에 뭐라 그래? 형상화 또는 구체화라고 부르는 거다. 이해되죠? 시각화 시켰다 이렇게 하도 돼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다. 소재의 의미는 뭐 아까 했습니다. 소생별, 바보지구, 짝사. 아까 시어 설명하면서 같이 했던 것들이니까. 맨 밑에 보면 거기 프랑시스 장,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를 이렇게 보면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으나 담담한 어조, 거기 있죠. 자, 이 시가 전체적으로 어조가 어떻다고? 어조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담담하다. 왜 담담하지? 이 담담한 이유는 아까 이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의 삶을 성찰, 사색적인 성찰. 이해되지? 우리 아들이 내가 그 아이의 본성을 억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흥이 많이 표출되는구나. 이런 말투를 우리가 담담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태도가 들어있어요? 이 시는 관조적인 어조, 관조적 태도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담담한 어조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기 삶을 좀 사색하고 성찰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관조했다 그래요. 이해되죠? 그럼 뭘 깊이 생각해서 깨닫는다 이걸 관조라고 해. 이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면 좋겠다. 맨 밑에 빈칸 동의시가 되겠다. 됐나요? 잠깐만 쉽시다.